전년도 대비 온라인 식품 주문 이용 증가율 46.7%. 그중 농축수산물 온라인 거래량 증가폭 62.7%. 농축수산물의 온라인 소비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우리 수산업계의 온라인 시장 규모는 여전히 작습니다. 본격적인 언택트 소비 시대를 앞두고 우리 수산업계의 온라인 유통구조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김영규 한국수산회장과 함께 대한민국 수산업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이제 제법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온도가 서서히 떨어지는 가을은 해산물의 계절이라고 불리는 만큼 제철 해산물들이 넘쳐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언택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 수산물의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 수산업계에만 40년가량 몸담으면서 지금도 우리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 중인 김영규 한국수산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수산회라고 하면은 네. 수산이란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수산업 관련된 일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수산회는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저희 한국수산회는 우리나라 수산업 발전과 그 수산익 권익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단법인입니다. 이에 비해서 해양수산부는 여러분 아다시피 정부기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총괄하는 그런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협중앙회, 수협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거기는 생산자 단체, 어민 단체 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산회는 그 생산자 단체뿐만 아니라 수출, 양식, 가공 막 이런 단체들까지도 참여하고 있는 단체 협의회 뭐 이런 것을 운영하는 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타격이 컸어요. 네, 수산업도 당연히 그랬을 것 같은데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수산업도 피해가 컸습니다. 특히 광어라든지 전복 같은 게 한 30% 정도 소비가 감소됐다 하는 막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아이디어를 내어가지고 드라이브 스루라든지 네네. 기타 뭐 소비 촉진 행사를 많이 했고요. 그렇죠. 저희 수산회도 대한민국 수산대전, 전수산대전 뭐 이런 것을 양식이라든지 수출, 그다음에 제철 수산물 뭐 이런 테마를 담아가지고 전국 대형 마트라든지 온라인 쇼핑몰 뭐 이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소비 촉진에 저희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우리 수산물을 알리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최근에 북미 지역에 있는 매장과 MOU를 체결했다고 네, 들었습니다. 해외에서 우리 수산물이 좀 인지도가 있는 편인가요? 특히 H마트는 제가 2년 전에 미국 서부 지역 LA에 그 우리 수산물 홍보 행사차 갔다가 마침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의류라든지 김, 미역 제품 이런 게 상당하게 많이 비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K-피시 그 로고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는 이제 저희가 생산에서부터 출고까지 엄격하게 저희가 검사를 해서 안전성을 통과해야 되고 또 정기적으로 그 제품을 수거해서 그 안전성을 계속 저희가 검토해 나가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브랜드입니다. 이것이 정말 필요하겠구나.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는 로고만 확인하면 네. 바로 사 먹을 수 있게 하는. 그래서 현장을 보고 KPC에 대한 풍조성을 저희가 확인하고 온 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또는 미국 사람들 아니면 뭐 한국 교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거 제일 좋아합니까? 저희가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김이 지금 수출 1위입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그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 원양에서 잡은 참치가 1위였는데 거의 덩치는 비슷합니다만.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굴이 더 오래된 것 같네요. 1970년대 중반에 벌써 우리 남해안의 청정해역에 네네. 미국 FDA에서 나와서 그 수역의 안전성을 점검을 하고 요즘 또 계속 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굴에 대해서는 OEM 방식으로 네네. 그 외국 브랜드로 하지만 메이드 인 코리아 뭐 이런 형태로 다 통조림도 이미 전 세계 시장에 팔린 지 오래됐습니다. 회장님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특별히 이게 어업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니까 찾아보니까 2016년도 한국수산회장 하셨고 네. 이번에 연임 되셨고
이렇게 수산업 쪽에 연이 되고 또 관심이 많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본래 제 고향이 이제 부산 바다 쪽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대한 꿈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대학 들어갈 시절만 하더라도 우리 원양업이 굉장히 상승 추세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개발연대에 우리 시드마니를 독일 광부나 간호사 이런 얘기를 하는 네네. 못지않게 크게 기여를 해온 것이 우리 원양업. 원양업이죠. 원양업 같은 경우는 특히 외학 가동률이 많아가지고 국가 경제에 정말 많이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빨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해양 진출에 대한 꿈을 키워왔습니다. 네. 이 한 업계에서 40년을 몸담는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요. 수산업에서 40년간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아무래도 수산업의 최고 전문가가 아니실까 생각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수산업과 어업을 보셨을 때 어떤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세요? 요즘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저출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수산업에 있어서는 어촌 고령화하고 인구 감소, 이것이 지금 노동력의 안정적 수급이나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극복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자상거래라든지 새로운 어떤 방법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산회에서는 PC 셰일이라고 2004년도부터 PC 셰일, 네. 이미 전자상거래 어촌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직접 취급하기 힘들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컨설팅을 통해서 제품 상세 페이지도 제작을 해주고 그다음에 제품 촬영이나 편집 그리고 저희가 또 입점을 시키고 그다음에 판매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저희가 대신 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해가 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최근 와서 다른 소셜 커머스하고 또 연계해서 판매망을 더 확대시켜주는 그런 노력도 저희가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촌에 있는 네. 어업을 하시는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이걸 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내가 전어를 잡아왔어. 이걸 네. 전어를 직접적으로 좀 팔고 싶다. 네.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럼 저희 수산에 전화를 주시든지 한국수산에 전화를 예, 하거나 아니면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네네. 입점에 대한 문의를 하면은 저희가 직접 현장까지 내려가서 직접 가셔서 직접 대화를 하고 제품이라든지 이런 걸 직접 론칭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절차를 밟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도와주시는 거죠? 저희들한테 입점을 하신 업인들 같으면 사전에 저희하고 다 인포메이션이 이제 주고받아서 그 계절의 어떤 특산품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정기적으로 판매하는 메뉴에 올린다든지 저희가 홈페이지는 들어가 보시면 PC 세일 쳐보면은 네네. 어디든지 검색 엔진에서 네. 다 나옵니다. 이 비대면이 트렌드라고 하긴 하지만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안 보고 사는 거를 좀 망설이시는 분들도 네네. 있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비대면 판매의 하나의 큰 포인트인데요. 이력제 사업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종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수산물은 지역별로 또 계절별로 이 품종도 다양하고 해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해조류 계통이나 그다음에 조기라든가 조기. 멸치 네네. 10개 품종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외에도 또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듣다 보니까 민간 기업에서는 쉽게 진행할 수 없는 어촌 지원 활동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 외에 또 어떤 활동들 하고 있는지 직접 소개를 해 주시죠. 이력제 제품이나 이런 것을 일선 수협이나 또 조합 같은 데서 물량이 많을 때는 전문 인력을 또 고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인건비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무슨 태그 같은 거, 광어 같은 데도 이제 저희가 꼬리에 과거에는 이제 꼬리표를 따라 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요즘은 이제 건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하는 개량된 그런 것도 다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런 것들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수산에서 지원을 해주신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산업, 그러니까 수산자원 관리, 네. 정보 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정부대로 하지만
예를 들면은 어선 척수라든지 네. 어업별로 뭐 톤수 제한이라든지 이런 노력을 하고 그거로서 좀 부족하다 해서 요즘은 총허용 어획량을 해서 멸치를 1000마리만 잡아라 뭐 이렇게 직접적인 이제 양적인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삼면이 바다고 또 연안 가까이 있는 어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부 손이 덜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자율관리업이라는 것을 네. 하고 있습니다. 어업인 단체들이 어업의 종류라든지 아니면 혹은 지역별로 이래 하나의 공동 자체 규약을 만들어서 그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한국수산에서는 컨설턴트들, 과거에 어촌 지도소 출신 경력 있는 분들이나 그래서 도와드리고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가 인구의 약 한 55%가 자유관리업에 참여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해양 쓰레기 뭐 청소라든지 연간 한 2,000톤 가까이 뭐 수거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자원을 관리를 하고 공동 뭐 종묘 방류라든지 그다음에 일정한 어기에만 채취를 한다든지 뭐 이러한 아주 공동체 생활을 함으로써 경제적인 효과가 어떤 연구에 의하면 연간 1,000억 원이 넘는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모이면은 어촌에 다 부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자율관리업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한국수산회에서는 해외 우수 사례 답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각 나라별로 좀 강점이 다르잖아요. 어떤 점들을 배워야 할까요? 자율관리업을 저희가 하면서 그 일환으로 해외 선진 사례를 1년에 2나라 내지 3나라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노르웨이라든지 일본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것은 일체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기들이 하는데 그거는 자유관리, 자원관리업의 주체가 지역 단위의 어협이 주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수익 사업도 있고 하니까 하나 뭐 그런 것은 뭐 하나의 특성으로서 막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노르웨이나 이런 데에서도 TAC 아까 말씀드리던 총허용 어획량 관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까지 잡아도 된다라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극지방이나 추운 지방으로 갈수록 어종이 좀 단순하고 종류가 작기 때문에 수월한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아주 그냥 다양하고 업종도 많아서 조금 기술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국민들은 건강하게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고 어부들은 부자 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평소에 생각이 바다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수산산업은 생명산업이다. 왜냐하면 우리도 육지에 사는 모든 생물들은 바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면에서 수산물을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네. 특히 겨울에는 이 수산물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굴이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대구라든지 건강에도 좋죠. 또 이제 과메기 그렇죠. 그리고 특히 해조류 같은 것은 겨울에 제철입니다. 아,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드시고 네. 특히 요새 코로나 때문에 그 심신이 지쳐 있고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데 이 수산물이 불포화 지방산이 많고 면역력 증강에 굉장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추천을 드린다면 PCCL은 어디든지 금식 엔진에 들어가 보시면 네네. 현지 생산인하고 소비자를 바로 연결해주는 이 금색 엔진입니다. 네네. 그리고 저희는 봉사하는 차원에서 서비스 수수료는 거의 뭐 인건비라든지 실비 충당하는 수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해 주시면은 어민들도 또 부자 될 겁니다. 네, 제철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수산물, 특히 제가 정말 좋아하는 수산물 안전하고 신선하게 즐길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좋은 감사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